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저희 직스 크리스찬 스쿨에서 사용하는 학습 유형 진단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타고난 재능들, 그리고 그 기질들이 있고 DNA들이 있어요. 성품은요, 저는 50%는 타고난 그런 기질과 또 그 성격들, 그리고 그 주신 재능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50%는 교육으로, 환경으로 또 후천적으로 또 형성되어지는 그 사람만의 특징들이 또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기질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 어떤 학습 유형, 어떤 관계 유형, 어떤 사회적 기술들을 갖고 있는지 타고난 우리 자녀들만의 특징들을 잘 이해하면 또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의 진로, 또 그런 어떤 직업들, 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또 준비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성장하면서 이제 인지가 커지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효과적이고 내가 행복해 하는지, 어떤 일을 잘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신에 대한 인지들이 성장하면서 자기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자기 삶의 스타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자녀들을 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이렇게 연구하고 탐구하듯 알아간다면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한 양육을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의 장차 진로, 또 직업들, 또 어떤 유형의 일들을 하며 살아갈 때 행복할까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변화가 되지만 주기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이런 진단들을 좀 해보는 것들은 양육할 때 큰 도움이 돼요. 우리 자녀를 훨씬 더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죠. 진단지와 이 해설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의 진단지를 갖고 아이가 이 진단지를 하면서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점수화해보는 경험은 필요해요. 그리고 이 해설지를 가지고 이건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만든 해설지인데요. 이것을 이제 내 아이에게 맞는 유형을 잘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갖고 있으면서 자녀 양육에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저희 직스에서는 학기 초에 다 가정으로 나눠들어서 모든 전교생을 다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또 한번 또 들어보시는 것도 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것은 이제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단복제, 또 무단전제 금합니다. 이것은 진단지나 해설지 사용하려면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게 문의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성향에 가장 높은 점수 4점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채점표가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A, B, C, D, E, F, G, H에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표가 있어요. 여기에 질문에 따라 학습 유형 진단지에 나와 있는 문항을 읽고 정말 아주 그렇다, 뭐 정말 그렇다, 뭐 아니다, 뭐 전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4, 3, 2, 1 점수를 매겨서 채점을 하시면 그거 이렇게 다 개별적인 합을 이렇게 더해서 점수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총계로 가서 A 플러스 H는 그린이 되고 C에서 플러스 F는 골드가 되고 D하고 G는 블루가 되고 B하고 E는 오렌지가 돼서 아이들의 유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시죠? 예, 아마 해보신 분들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만의 고유한 컬러가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점수가 가장 높은 색, 무슨 색일까?
점수가 두 번째로 높은 색, 무슨 색일까? 점수가 세 번째로 높은 색은 무슨 색일까? 점수가 네 번째로 높은 색은 무엇일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가장 높은 색이 그 사람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타고난 유형이죠.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까지는 유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까지는 이렇게 기질도 그렇고 유형도 그렇고 그 첫 번째 점수가 제일 많은 게 그 아이의 특색이고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것까지도 보셔야 이렇게 보통 한 가지 유형으로 된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유형까지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한번 보셔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점수가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네 가지 성격 유형이 있고 그 네 가지 성격 유형에 따른 학습 유형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점수가 A하고 H하고 점수가 제일 많은 사람은 탐구하는 그린형이 되고요. 그리고 골드형은 원칙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어요. 골드형이죠. 그리고 블루형. 블루형은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은 형이 블루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정심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하나 이렇게 하자 이러면 이렇게 휩쓸리긴 잘하죠. 공감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동조해 주죠. 동조하는 힘이 있는 이 블루형, 공감하는 블루형. 그리고 이제 오렌지형이 있어요. 톡톡 튀는 오렌지형 이렇게 되는데 저희 직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머니 성품학교 때 손을 들어보게 하니까 그린형보다 오렌지형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집단은 굉장히 특이한 집단인 거예요. 보통은 어느 집단이나 블루형이 많고요. 그리고 제일 적은 유형이 오렌지 유형이었는데 저희 학교는 오렌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성이 강한 학교다.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아주 개성이 있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학교에 오렌지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렌지, 정말, 귀한 자녀들이죠. 재미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스가 사랑스럽습니다. 먼저 그린형을 좀 볼까요? 이 그린형을 보면, 탐구하는 그린형이 성격 유형은요, 네, 그 아이디어가 아주 샘솟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요 아이들은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같이 있는 것보다는 혼자 있을 때 시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할 수 있는 형이고요. 또 네 번째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이 굉장히 진지한 형입니다. 다섯 번째는 굉장히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형이에요.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 대화를 좋아하고 목적이 분명한 일을 참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 유형을 갖고 있어요. 그린형은요, 직업군을 좀 생각해 보면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과학자나 또 기술을 탐구하는 것이나 수학자 그리고 디자이너 그리고 범죄학을 연구하는 범죄 전문가 의학, 네, 의사가 되는 길 이런 사람들이 요 직업군으로 선택하기 좋은 형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의사를 공부한다고 엄마들은 자녀들 의사 다 만들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요 그린형이 나온 자녀들은 아마 성격 유형에 맞아서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공들을 이렇게 진로를 탐구할 때 저는 요 학습 유형 검사지를 갖고 중고등학교 진로 검사지로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아이들의 타고난 성격 유형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이런 직업을 선택했을 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아이들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그린형의 강점은요.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논문 같은 거 정말 잘 쓸 수 있는 타입이에요. 실험을 좋아하고요.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약점이 있어요.
그래, 모든 성격 유형에는 장점과 약점이 있겠죠. 그런데 특히 이 그린형의 약점은요, 같이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별, 협동학습, 이런 거, 사실은 안 좋아합니다. 이 아이들은. 굉장히 낮아요. 이 그래프 보아도. 혼자 하는 때 훨씬 시너지가 나고요. 직접적인 보상이 필요해요 할 때 아니에요. 얘네들은 스스로 연구하면서 보상을 받는 타입들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보상이 필요하지 않는 유형이에요. 경쟁적인 상황에서 의욕이 생겨요? 아니에요. 이 그린은 경쟁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냥 혼자서 스스로 연구하는 이런 형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내 아이가 그린형이었던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네. 그래도 저희 직수에 꽤 있었어요. 네. 그 엄마들이, 굉장히 아이들에 대해서, 그 아이들을 탐구하지 않은 채 엄마들이 좋아하는 유형의 자녀를 만들려고 막 애를 쓰죠. 이럴 때 이제 양육의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내 아이가 선천적으로 어떤 유형인지를 보고 탐구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학습 유형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일반 학교에 가면 보통 굉장히 수행평가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거든요. 팀을 나눠가지고 수행평가를 하게 하고 발표하게 하고 연구하게 할 때 그린형이 굉장히 불리해요. 얘는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들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혼자서 깊이 연구하고 깊이 자료를 모으는 이런 타입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탐구하는 그린형에 맞는 학습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그린형의 아이들에게는 나만의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해서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 하는 요것을 자꾸 같이 하라고 하지 말고요. 그린형은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가 생각해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분석하는 과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줄 때 그린형은 조금 더 심도 있고 연구하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과제를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우리 반 아이들의 학습 유형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아이의 유형에 맞게 우리가 과제물도 줄 수 있고요. 다 똑같은 애들이 아니에요. 3학년 똑같고 6학년 똑같고 7학년 똑같지 않습니다. 나이가 딱 똑같다고 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각각의 유형에 맞게 장점들을 살려서 숙제도 주고 공부를 시키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는 혼자 학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돼요. 이런 그린형 애들을 자꾸 무슨 학원으로 돌리잖아요. 애가 굉장히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혼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랑 같이 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깊이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과제물을 완성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형이니까요. 네 번째는 선생님을 이 그린형은요 굉장히 열정적인 선생님이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학습이면 학습, 뭐 아이들의 어떤 그 사고력을 계속 아이를 이런 애들은 자극을 주는 대로 크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열정이 없어요. 교육에 대한 열정이 없어. 그러면 사실은 아까운 시간을 많이 허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협동학습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또 때로는 혼자 하는 것이 익숙하고 혼자 하는 거 좋아하지만 때로는 그래도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네가 한번 함께 참여해봐. 이래서 아이들에게 어차피 많은 이 직업이 또 많은 그 사회 구조가 팀별로 일을 하는 그래서 성과를 내는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너무 큰 부작용 없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탐구하는 그린형은요. 학습 능력을 굉장히 키우는 대화법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대화법
아시잖아요. 성품을 키우는 대화법인데 이 탐구하는 그린형에게는 어떤 대화를 많이 해줘야 될까? 네, 이렇게 그 감정 표현에 서툰 그린형을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느낌은 이런 건데 그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려웠던 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감정을 잘 표현이 어렵거든요. 그것을 끄집어내줘서 이해해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혼자 생각하고 행동할 그런 시간을 주고 그래 한번 혼자 생각해보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정해줘. 이런 대화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린형의 능력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이 그린형은 능력 많아요. 혼자서 이렇게 그 시작해서 완성한다는 건 굉장한 능력이죠. 그거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돼요. 그래야 더 잘합니다. 네 번째는 그린형의 노력을 발견해줘야 돼요. 이 아이가 탐구하는 형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노력을 들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뭔가를 생각해냈어요. 그거 칭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이 성취감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그린형이 생각만 많이 하고 또 시도해보지 못하는 애들이 되지 않도록 자신감 있게 자기가 생각한 것을 실현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린형 이제 아셨죠? 자, 근데 이제 진단을 해봤더니 골드형이에요, 골드형. 네, 한번 골드형 손 좀 들어보실래요? 네, 이 골드형은요, 네. 제가 볼 때 우리 큰아들이 골드형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원칙, 규칙, 또 한번 정해진 룰, 이런 거 굉장히 아주 중시하는 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네, 계획을 굉장히 잘 세워요. 그리고 정리를 잘 합니다. 그리고 규칙이 있을 때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 맞는 규칙이 딱딱 떨어져요. 규칙이 없는 것을 힘들어해요. 네,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규칙 있는 거 좋고 책임감이 아주 강합니다. 한번 하기로 한 거는 끝까지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떤 진로, 어떤 직업, 네,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거 너무 중요하죠. 네, 비즈니스, 또 금융, 군대 생활 잘해요. 이런 규칙이 있고요. 또 아주 원칙과 착착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에 편안함을 느끼죠. 그래서 이 군대 생활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드입니다. 중간 관리자. 그러니까요. 어떤 직장이나 이 골드형이 있으면 주임, 책임자 세우시면 그 직장이 아주 편안합니다. 책임감이 커서 정말 뻥거 안 내요. 실수 안 합니다. 서비스직, 공무원, 또 명망 있는 기관에서의 업무들 이런 거 잘하죠. 네, 그래서 이 골드형이 이런 형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 골드형, 원칙을 중시하는 골드형의 학습 방식을 좀 볼게요. 강점은요. 노트 정리, 노트 필기 중요해요. 잘합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공부해요. 골드형이. 그리고 강의식 수업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그 강의를 잘 들어요. 존중하면서. 근데 약점은 실험하는 거 안 좋아해요. 조별 협동 학습 안 좋아해요. 약해요. 경쟁적인 상황, 의욕이 생길까? 아니요, 안 생겨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 규칙을 지키고 자기 원칙을 지켜서 자기 페이스대로 나가는 이런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칙을 중시하는 골드형에 맞는 학습 전략을 좀 세워보면요. 그 아이들은 나만의 계획표를 세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꾸 같이 하라고 하지 말고 그 아이만의 계획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두 번째는요. 혼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 아이는 노트 필기 하는 거 좋아한다고 아까 강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수업을 끝나고 나서 자기가 배운 것들을 노트 필기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굉장히 그 학습을 정리하면서 배운 것들을 확인하고 훨씬 능률적으로 자기가 배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목표와 계획에 맞춰서 수업해 주시는 선생님이 좋아요. 그런데 이런 그 골드형에게 오렌지형의 선생님이 만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오렌지형은 톡톡
튀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따라서 선생님이 재밌게 하지만 기분에 의해서 좌우될 때 애들은 확확 바뀌는 이런 환경이 애들은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잘 배우기가 어려운 스타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골드형에는 이런 그 목표 세우고 계획에 맞춰서 수업해 주시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 잘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세부 내용에 몰두하기 때문에 이 큰 개념의 맥락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이 전체의 조감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야, 이런 큰 그림을 자꾸 그리게 해주고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은 이런 짜여진 것, 또 그 자기가 해야 될 학습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형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좀 익숙하질 않아요. 못 내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이제 보완해야 되니까 이제 너라면 어떤 계획을 갖겠니? 너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더 탁월한 계획, 이런 것들을 무엇인지 물어보고 한번 해보게끔 하는 것. 이게 이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수업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골드형에게 어떻게 우리는 학습대화, 성품대화를 해줘야 될까요? 골드형, 그러면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이 골드형은요, 우리가 기질 체크할 때 보면 담즙질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에 의해서 자기가 할 것들을 현실 감각을 갖고 쭉 추진하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맞게 격려해 줘야 되는데, 이 골드형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칭찬해 줄 때 아이들은 이 능력이 배가가 되죠. 그래서 무시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막 이런 거. 그래서 정말 그 골드형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급이 이렇게 참 안정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 우리 집안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이런 거 칭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요, 굉장히 달성하려고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이 하고 마음 졸이는 것이 많아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초조해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돼요. 이 골드형은요, 타고난 지도자예요.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서 뭐가 책임지게 하고, 아이들을 뭐 학급을 관리하게 하고, 또 가정에서 네가 할 것들은 이런 일이다. 이거를 네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맡기면 잘합니다. 체계적으로 요청해 줘야 돼요. 막 급하게 따다다다 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라 해서 할 거리들을 하나 요청해 주는 것. 다섯 번째는요, 시간관념이 뚜렷하고 약속을 잘 지킵니다. 이 사람들 칭찬해 줘야 돼요.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깔끔해가지고 비즈니스 너무 잘할 거예요. 네, 책임감 있게 잘 해나갈 거고,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는 성공하게 돼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간 딱딱 맞추고 미리 와서 기다리고 이러는 거 참 놀라운 그 능력이라고, 참 너는 성공할 거라고 칭찬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가 골드형이죠. 원칙을 중시하는 골드형. 자, 이제는요, 세 번째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네, 공감하는 블루형. 공감하는 블루형은요, 성격 유형을 좀 더 상상해 보면요, 상상력이 풍부해요. 주변 사람들을 잘 도와줘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죠. 그리고 혼자 하면 시너지가 안 나요, 여기 블루는. 네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를 발휘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 사람들을 격려 잘하고요. 다섯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 정말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블루형은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이런 그 공감하는 블루형은요, 어떤 전공, 어떤 진로를 가면 좋을까요? 심리학. 네, 다른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이 심리학,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주는 거 잘하죠. 상담, 그 상담 공부 잘 맞아요. 교육, 그리고 종교인, 사회사업가, 예술,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직종 있죠. 혼자 하는 것보다. 뭐 간호사, 뭐 이런 것들. 네. 이렇게 이런 혼자서 하는, 우리 아까 그린형은 혼자 할 때 시너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블루형은 함께 할 때 시너지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직업이 맞습니다. 그래프로 공감하는 블루형을 학습 방식을 좀 살펴볼게요. 이 블루형을 가르치려면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이해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하고 조근조근 말해줄 때 더 잘 이해를 하니까요. 흥미가 있을 때 집중해요. 그래서 흥미롭게 그 수업을 진행하는 것 블루형한테는 아주 최고죠. 조별 협동 학습을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그 조별로 뭔가를 시키면 시너지를 내서 진짜 잘하는 팀이 이 블루형이에요. 그런데 약점이 있어요.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공감을 잘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는 이제 골드형이나 그린형은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스스로 분석하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 말이 이런 점은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아니야. 이렇게 좀 구별할 수 있는데 이 블루형은 그런 거 너무 싫어하죠. 무조건 공감, 무조건 동정. 마치 이렇게 내가 도와줄 때 행복감을 느끼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문제를 분석하는 거 좀 어려워요. 그리고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좀 어려워요. 고민하지 않고 그냥 협동, 그냥 공감, 즉흥적으로 마음이 열려 도와줘요. 예.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죠, 사실은. 분석하지 않고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리고 노트 정리 중요시 할까요? 못해요, 잘. 그래서 이 노트 정리하는 그런 연습들을 이 공감형은 좀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감정이 더 발달한 사람? 감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래서 이 감성적인 사람은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또 이렇게 막 노트 피기를 인위적으로 잘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 이런 따뜻한 사람, 막 이런 사람을 생각하면 맞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노트 필기를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아이한테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대신 노트 필기 안 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대화하는 거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런 약점들을 잘 이용해서 요게 빈틈이 되지 않도록 연습시키는 거 필요하겠죠? 네. 이 공감하는 블루형에 맞는 학습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협동학습이 좋아요. 효과적이에요, 블루형은.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더 잘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블루형을 억압하면서 무섭게 하면서 가르치면 얘네들이 시너지가 안 나요. 얘네들은 공감해 주면서, 인정해 주면서, 칭찬해 주면서,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톡톡톡톡 말하게 하면서 이럴 때 공부 잘합니다. 이럴 때 잘 따라와요. 세 번째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배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참신하게 가르쳐주는 거 필요하죠. 어떤 선생님이 좋으냐면요, 나를 잘 보살펴주고 인정해주는 따뜻한 선생님이 좋습니다. 블루형에는 그런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큰 개념들은 잘 이해하지만 세세한 상황들을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동정하고 크게 협력하는 자세지만 그러나 세세한 것들을 따지는 것들은 놓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공감하는 블루형으로 어떻게 학습 능력을 키우는 성품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블루형의 존재를 인정해 줌으로써 기쁨의 성품을 키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블루형은 공감해주고 존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주고 그리고 나의 나됨을 기뻐해주고 이럴 때 잘 자라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에 대한 감사 그리고 기쁨의 성품을 키워주는 거. 그래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또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또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성품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분류형의 감정을 칭찬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아주 감정이 예민하고 섬세하고 그리고 탁 봐도 다른 사람의 느낌을 탁탁 뽑아내고 이런 형이거든요. 그래서 분류형의 감정을 잘 경청해 주는 것 필요하죠. 세 번째는 감사를 많이 표현해 주셔야 돼요. 분류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따뜻해요. 분류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급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잘 도와주잖아요. 고맙다고 말해줘야 돼요. 이 분류형이 잘 섬기거든요. 이래서 스스로 지칠 때가 있어요. 나만 애쓰는 것 같아. 우리 분류형이 그래요. 지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감정을 인정해주고 지탱해주고 감사를 표현해줄 때 그때 힘이 나죠. 그리고 미소, 악수, 가벼운 포옹 이런 것들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스킨십 좋아합니다. 아마 골드형은 스킨십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그린형 안 좋아요. 그린형은 스킨십 관계의 유형이 혼자서 책 읽고 혼자서 생각 깊이 하는 사람이 이 스킨십을 또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린형 남편이랑 사는 여인들은 네, 혼자서 책만 읽어요. 막 이런 그래서 또 이렇게 뭔가 좀 스킨십 좀 하려면 탁탁 치고 안 좋아한다고. 네. 근데 이 블루형은 또 좋아해요. 미소, 웃어주고 악수하고 가벼운 포옹 이런 거 격려해 줄 때 아이가 시너지가 더 나죠. 블루형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강하게 얘기하면 감정이 상해요.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섬세하기 때문에 섬세하게 다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 톡톡 튀는 오렌지형의 성격 유형은요. 첫째, 특징이 있어요. 활발합니다. 명랑하죠. 두 번째는요. 도전을 꺼리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고 막 하려고 달려듭니다. 세 번째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해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이거 어려워요. 네. 그래서 뭔가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빵빵 애들이 터지죠. 네 번째는 즉흥적인 편이에요. 아주 즉흥적인데 또 잘해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반응을 즐겨요. 그래서 막 박수 쳐주고 잘한다 잘한다 할 때 더 신이 나고 막 에너지가 빵빵 뿜뿜 막 이런 형이죠. 지금 전공이나 진로로 가면 건축가 톡톡 튀면서 나만의 어떤 특별한 건축을 하는 이런 사람, 조종사, 소방관, 협상가, 기계 만지고 기계 전문가, 예술가. 그래서 정말 예술 연예인 이쪽이에요. 운동선수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 자, 이 톡톡 튀는 오렌지는 어떤 학습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될까요? 강점이 있어요. 직접적인 보상이 필요해. 눈에 보이는 보상.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가치 갖고 얘기하면 이런 애들은 답답해요. 당장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뭐가 떨어져야 이런 애들은 더 열심히 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직접적인 보상을 생각할 때 이런 아이들은 훨씬 더 잘 성취할 수 있어요. 경쟁적인 상황에서 의욕이 생겨요. 막 이겨라 막 이런 서로 그 경쟁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더 신바람이 나서 얼굴이 벌거져 가지고 달려든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이 권위적인 학습 분위기는 질색이에요. 그래서 막 꽉꽉 누른다든지 막 진짜 일반 학습 분위기 못 견디죠. 약점은요.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유, 그거 못해요. 네, 아주 약합니다. 노트 정리를 중요시 할까요? 노트 필기가 잘 안 돼요. 몸이 발달하기 때문에 몸으로 움직이는 거 잘하지 노트 필기 뭐 이런 거 앉아서 차분하게 못 씁니다. 강의식 수업을 좋아할까요? 아니요. 가만히 듣고 못 있습니다. 몸으로 뭔가 막 편을 짜서 몸으로 움직이고 발표하고 뭐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고 이런 학습 분위기가 훨씬 이런 애들한테는 잘 맞아요. 자, 이 톡톡 튀는 그 오렌지형에 맞는 학습 전략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번, 활동적인 학습 환경이 필요하고요. 얘네들은 무조건 몸으로 움직이면서 배울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차라리 앉아서 책을
책과 노트를 갖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체험활동 시키고 또 어떤 그 문화적 탐구, 뭐 여행 가서 그쪽에 어떤 것들을 탐구해 오고 또 찾아오고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맞아요. 두 번째는 약간의 경쟁 의식 주는 거. 그럴 때 의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약간의 경쟁 의식을 줘서 누가 잘하는지 이런 것들이 얘네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학습 전략이에요. 세 번째는 학습에 대한 피드백은 충분히 해줘야 돼요. 학습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충분히 줘서 너는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네가 이렇게 했으면 더 잘하겠다. 이런 피드백을 충분히 해주면 그 아이의 모든 역량을 다 끌어낼 수 있는 아이들이다. 네 번째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을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왜요? 이게 제일 안 되니까. 즉흥적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그리고 그냥 해버리는, 이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해 봐. 이런 연습이 이 아이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톡톡 튀는 오렌지형의 그 학습 능력을 키우는 성품대화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첫째로 도전 정신과 흥분을 공감해 줘야 돼요. 좀 나대지 말어. 이건 너무 치명적이에요. 이 아이가 막 사람들 앞에서 나서고 일어나고 뭐 발표하려고 하고 하겠다고 손들 때 칭찬해 줘야 돼요. 공감해 줘야 돼요. 그럴 때 이 오렌지는 아주 기분 좋고 성취감 느끼고 행복합니다. 두 번째는 재치를 칭찬해 줘야 돼요. 네, 이 아이의 진짜 장점이에요. 재치가 있어서 오렌지 형이 반에 있으면 재밌어요. 재치를 칭찬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오렌지 형을 얘기할 때는 길게 하면 애들이 끝까지 못 들어요. 길지 않게 간결하게 짧고 굵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아이의 열정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돼요. 다섯 번째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특히 오렌지 형은 너 이거 해 하는 것보다는 자, 너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어떤 거 할래? 이럴 때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것에 훨씬 더 애착을 갖고 잘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이 아이들을 도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습 유형 해설지에 제가 이 강의한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보관해 두시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교육과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으로 이 유형이 바뀌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 2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자꾸 검사를 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떤 유형으로 가는지를 계속 아이들을 관찰함으로 이 아이들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모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정말 진로를 결정할 때 이런 자료들을 보고 이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진로가 맞는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